이재명 대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직무 관련성 논란을 빚은 방산주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해명이나 사과는 들어볼 수 없었는데요. 자, 이 대표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실까요? 저는 매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정치적 행보가 계속 예정된 분이었고, 그렇다면 자신의 그런 몸가짐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했어야죠. 지금 우리 당의 일부 의원 중에는 개인이 아무런 직책 없을 때 주식 산 게 뭐 어떠냐고 했지만 그럼 가벼워 본 거죠. 다음 대선까지도 생각하는 인물이 그런 관련 주식을 억대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또 국회의원 나가기로 했으면 빨리 처분했어야죠. 근데 지금 거기다가 또 국방위로 신청해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던 건 틀림없고, 그랬으면 이제 물론 그걸 인정하고 했으니까 그 사후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꿀떡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전재수 의원만 비난을 엄청 받았잖아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SNS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한 일상을 올린 글에 댓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탈당하라는 식의 원색적 비난이 대부분이고, 인터넷상에는 난파선에선 지가 먼저 빠져나온다더니 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방산 주식을 사고도 국회 국방위를 일지망한 이 대표가 좀 실망스럽다고 한 게 발단인데,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들이 당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전 의원의 전화번호와 의원실 연락처를 공유했고, 이른바 좌표 찍기로 의원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이고, 여러 무리한 좀 억지 주장도 많이 본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한 사람인데, 근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선 끝나서 지지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정작 대선 후보는 주식을 사냐. 제가 2016년에 박근혜 정권으로 그 정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딱 그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 이자카야를 갔거든요. 근데 이자카야 주인이 저한테 술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이제 허탈해서 어떻게 살죠? 그러더라고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 문재인 지지자들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식을 사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건 좀 퍼스널리티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딴 걸 다 떠나서. 제가 이렇게 민주당을 보니까 이 대비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영길 전 대표. 지난번에 선거에 떨어진 다음에 뭘 하셨냐. 계속 절을 다니면서 혼자 자숙의 시간을 가져요. 또 한 분이 누구냐, 이광재 의원이. 이광재 의원 삭발을 해요. 삭발해서 머리가 자랄 때까지 반성을 하겠다. 이런 두 분의 모습하고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자숙과 성찰의 시기에 이런 투자할 정도의 이런 강심장. 근데 거기에 또 안민석 의원이 갈치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그냥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이럴 때는 좀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파문이 가라앉기를 바라야 되는데 괜히 또 얘기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은 할 말 한 거다. 민주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으네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대표가 원치 않은 이런 여러 의혹들에 지금 해소되지 않고 줄지어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좀 당혹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대표니까 무조건 비호하자. 이거는 당의 지배적인 견해도 아닙니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것은 그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근거 없이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턱이 없고 대선 경선 때도 그렇고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당내에서 이제 언급되던 거, 우려되던 것이 이재명 리스크인데 혹시 그것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사법적 조사가 빨리 진척이 돼서 가부간에 흑백이 정해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바가 없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 인물들의 일탈, 부조리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라고 해서 비호하겠다 이런 거는 지배적인 의견이 아닙니다.